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3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혹시 퇴근길 라이브를 함께 해주셨던 분들 계실까요?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에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접하셨겠지만 퇴근길 라이브를 합류하게 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6시 반부터 7시 반이고요. 오후에는 6시부터 7시 40분까지 함께한다는 거 깨알 홍보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는 대체 언제 쉬나요? 중간에 오후에 쉬고요. 프로 정신으로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방송하는 저는 이제 방송쟁이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데 찾아주는 곳이 있으면 감사히 달려갑니다. 체력 조절 잘 하면서 방송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고 더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여러분들 또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고요. 성실함의 상징으로 여러분과 함께 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퇴근길 라이브 또 종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아침 몇 시? 오늘 좀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 사담임으로 전파 낭비하지 않고 오늘 뉴욕 시장 분위기를 잠시 후에 또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저녁 때 이렇게 함께 하다가 아침에는 혼자 하니까 약간 또 텐션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또 아침부터 막 이렇게 텐션 올릴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저의 하이 텐션은 퇴근길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좀 잔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오늘 어젯밤에 또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이항여 위원님 말고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이 글로벌 라이브에 출격을 하게 되셨잖아요. 원래는 이 자리에 계셨는데 이 자리에는 돌아오지 않으시고 글로벌 라이브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래서 최초 공개합니다. 과연 글로벌 라이브에 본격 컴백하게 된 그리고 이제 진행자 자리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아닌 글로벌 라이브에 가게 된 심경 최초 공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급박하게 연결을 한번 해서 도대체 왜 여도은 옆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셨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뉴스나 시장 이야기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다기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이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아침 출근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뉴욕 시장에 대한 투자의 계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어제도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1,350원을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1,300원도 부담스러운데 그 50원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1,4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뉴욕 시장 이야기할 때는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3대 지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마감 지수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일단 마이너스 0.57%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다시금 좀 이렇게 꺾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는 3대 지수가 모두 똑같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67% 장중에 계속 상승을 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차트상에서는 보이는데
아쉽게도 0.67% 하락하면서 4,03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돼서 이제 오늘 밤까지 하락세를 계속 이 기세로 몰아간다면 4,000선이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1.02% 하락을 했고요.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상승 시도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고 12,017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유가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4%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유가가 우리가 다시 이제 $90 초반까지 좀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 가운데 3대 지수가 이런 긴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8월 들어서 상승했었던 시장의 반등분을 모두 아쉽게도 반납을 했습니다. 유가가 왜 올랐나 보니까 오펙이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름 어렵네요. 압둘 아지스 빈 살만 알 사우드. 이름 되게 기네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펙이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렇게 산유국 중에서 세계 2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 러시아까지 오펙 플러스에 속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도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공포,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7월, 8월에는 무난하게 유가가 계속해서 하강 기조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8월 말 들어서 다시금 유가가 상승 기조, 9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100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인다면 CPI도 그렇고 PCE도 그렇고 살짝 꺾였던 부분이 2달째 하락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3달 연속 하락에 대해서는 약간 또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이 아무래도 굉장한 증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불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보다는 낫습니다. 왜냐면 이제 필수 소비재나 유가 관련된 정유주 요쪽 이제 반 아래 섹터들은 초록불을 좀 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요일보다는 낫죠, 여러분. 근데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아쉬운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1%대, 애플의 주가도 1.37% 하락했고요. 반도체 주들이 참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도 좀 상대적으로 진한 빨간색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8%대 하락했고요. AMD의 주가가 2%대 하락세, 그리고 마이크로의 주가도 1%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아래 세일스포스나 또 인투이트의 주가도 모두 2%에서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메타도 마찬가지로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 전기차주들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포드의 주가나 GM의 주가는 선방을 했습니다.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마존 옆에 여기 넷플릭스가 초록불을 켰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전해드렸죠. 광고가 삽입된 그런 요금제 가격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0.58% $224 선까지 올랐습니다. 다행이죠. 이와 함께 워너브라더스 콘텐츠 관련된 종목도 올랐는데 아쉽게도 디즈니의 주가는 0.47%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통신주들도 올랐어요. 버라이즌도 그렇고 티모바일의 주가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필수 소비재 격인 월마트의 주가도 반등세를 다행히도 보였고 달러 제너럴도 0.98%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주들이 올랐습니다. 엑슨모빌의 주가가 2%대 상승, 쉐브론도 0.75% 올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역시나 가장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2% 넘는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도 종목들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비롯한 종목들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세가 보였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고요. 대체적으로 기술주는 내렸고 이 가운데 몇몇 섹터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기술 통신 이런 종목들 중에서의 반등이 조금은 나타났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 중에서 이제 혼다가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기차용 새로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올랐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핀듀오듀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핀듀오듀오라고도 있고 어쨌든 핀듀오듀오 이 회사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외입니다. 소비자 심리 회복으로 실적이 이번 분기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뭐 특징이 그렇게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계속 시장을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유가의 강세가 시장 전체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부담이었지만 관련된 정유주에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시장 마감 분위기 쭉 봤고요. 이번에는 화상으로나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밥맛이 좋아야 요리가 빛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맛집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대한제일미. 임자 3프로 TV랑 백년화편이랑 참말로 똑같구먼. 암만 똑 닮았지. 가성비 참 좋아. 3프로는 알짜배기 정보만 가득하고 백년화편에선 3만원대로 명품 떡 한 성전을 살 수 있잖아. 평판도 좋자녀. 칭찬이 얼마나 자자한디. 무엇보다 명절에 딱이요. 3프로는 귀성길에 챙겨 듣기 좋고 백년화편은 선물로 챙겨주기 좋잖아. 칭찬받는 가성비 명절 선물 백년화편. 네, 백년화편. 저도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오기는 좀 그런데 요거 하나 먹고 오면은 든든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백년화편 3대째 떡을 만들고 있는 이 백년화편 사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떡을 선물로 추석 선물로 벌써 주셔서 굉장히 저희 엄마 아빠도 맛있게 드셨다는 점. 예, 감사드린다라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젯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아닌 글로벌 라이브로 돌아오셨습니다. 컴백을 하셨는데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신 장우석 부사장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심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어머, 뉴욕 가 계시네요. 뉴욕에 계신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니, 어떻게 밤사이 예. 그 뉴욕으로 달려가셨어요? 14시간 걸리는데? 고정된 배경입니다. 아니, 너무 또 사실 솔직하게.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일부러 뉴욕의 그 전경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여동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제가 다시 그쵸. 글로벌 라이브에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한 달 전에 복귀했습니다만 그때는 줌이었고 어제부터는 실제 가서 방송을 합니다. 아니 이제 네. 다르잖아요. 이제 패널이 아니라 이제 메인 네. 진행자로 글로벌 라이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예. 모닝 브리핑에는 여도훈이 메인 진행자니까 여기는 싫고 나는 메인 진행하러 글로벌 라이브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여동원 네. 앵커의 오해인데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동원 장우석의 그 조합이 좋았는데 네, 좋았지만 사실은 그 복제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제가 불가합니다. 복제가 네.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과 밤을 커버하려고 그러면 네네. 흩어져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흩어졌다는 찢어져야 거 된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좀 장이 안 좋아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도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장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여동원 앵커도 아시겠지만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유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파월의 매파적 발언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왜 그 발언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가 아닙니까? 물가? 그렇죠. 물가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게 되면 올라오는 것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물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전망인데 한번 그와 관련해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저는 조금씩 그 침착함 잃지 말라고 좀 조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띄울 건데 우리 여도원 앵커가 좀 띄워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피디님 네. 띄워주시죠. 예. 제가 띄워야 됩니다. 제가 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 한번 볼 얼굴이 건데요. 저는 준비한 네, 자료가 예, 아니고요. 제가 예. 제가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공유할 건데요. 예, 네. 공유 화면이 혹시 나왔습니다. 나갑니까? 네, 나오고 나가죠. 있습니다. 일단 좀 화면을 좀 키워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로 가야 슬라이드 쇼를 지금 보입니까?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여. 예. 혹시 네. 중간에 잠깐 까맣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예, 좀 양해해 양해를 주시기 드리고요.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ME 패드 워치2를 보시면 네. 좀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75 베이스 포인트 300이 이게 50bp 올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15bp인데 50bp가 27.5% 그다음에 밑에 있는 75bp가 72.5%로 지금 오. 압도적으로 75bp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올라가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쭉 옆에 보시면 한 달 전에는요 정반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지난해 나왔던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확 바뀐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이번에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네. 근데 고용지표에 대한 신규 일자리 수가 28만 5천 명입니다. 네. 지난달 반으로 줄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10만 명대까지 준다 그러면요. 글쎄 금리 인상 안에서 75bp가 가능할까요? 근데 뭐 예.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이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러니까 고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금에 대한 상승을 예. 굉장히 저지하려는 움직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이 그렇죠. 너무 이제 임금이 높으면은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네. 뭐 고용이 안 좋아도 이제는 연준은 그들의 길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번 연설이었습니다. 훌륭한 지금 답변이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신규 일자리뿐만 아니고 급여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그날 금요일날 만약에 진짜 지표가 악화되면 75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자인데요. 오늘자 클리브랜드 연준에 나오고 있는 지금 CPI에 대한 전망치인데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CPI 찍혀있고 8.28이 보일 겁니다. 네. 8.28. 지금 8.28까지 이번 달 9월 14일에 발표되는 CPI가 양치가 이거기 때문에 전원달이 8.5였고요. 8.28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역시 전망이 내려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코모디티 관련된 지금 인덱스인데 네. 블룸버그 코모디티 스팟 인덱스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다시 반등하네요. 근데 아직 정고점까지 꽤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어떤 연준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힐 만한 그런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만 해서 아직까지는 정점까지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론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품 가격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금리를 다시 한번 세 번째 0.75%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본다고 그러면요. 글쎄요. 75bp 세 번째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고는 역시 우리 어제 얘기했습니다. 제레미 시기보스가 얘기했던 뭐 9월 달 50bp 그다음에 11월 12월 달은 25bp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실제 발표치 가까워지게 되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사장님 이제 연준 그 잭슨홀 미팅이나 연준이 보는 지표가 뭐 CPI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PC라면서요. PC는 애진작에 잡혔죠. 네. 고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PC는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오히려 PC를 보자 그러면요. 아마 물가 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투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빅테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을 좀 말씀드릴 건데 월가에 좀 기준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화면을 다시 띄울 건데요.
자,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실 건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데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모습을 볼 건데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림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 선이 보이고 있죠. 그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중소형주, 러셀 2000주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위쪽 올라가면 러셀 1000, 즉 대형주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어디를 기울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러셀 있네요. 러셀 2000입니까? 러셀 1000이요. 1000입니까? 천이요. 약간 기울기,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 좀 위에 있지만 2000이요. 예, 가깝게 아주 가까스로 조금씩 2000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장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이슈가 커지면 보통 대형주가 얻어맞습니다. 네. 대형주가 이런 기사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소 중소형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약간 엇나가 있는 중소형주 가져가라고 좀 조언드리겠고 참고적으로 러셀 2000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주에 모여있는 이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금융주에 대한 모습을 보는 건데 제가 그토록 한번 가져가 보자 했던 금융주가 사실은 굉장히 부침이 심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보다는 경기 침체의 피해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4주 동안의 평균 유입이 아주 극단적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라도 테크보다는 약간 그 가치로 가야 되는데 가치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있었고 그나마 못 간 게 금융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은 가치주 특히 금융주로 좀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약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이제 네. 올 초에도 그랬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의 그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늘 이제 저희가 푸념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를 좀 안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안 하시죠? 네. 많이 안 하시고 실제 이제 워낙 재미도 없고 해서 안 하시는데 사실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되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다소 죄송스러운 것은 이제 제가 워낙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공유가 된 게 나가고 있죠? 네, 이거 뭐 밤하늘을 왜 네.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조작이 안 되는 바람에 좀 그렇다는 거 미리 좀 양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이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아주 오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당탕탕 장우석 부사장님의 심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장우석 부사장님 나오시네요 다시. 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그 팩트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이틀 네. 만에?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죠. 근데 또 앞으로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 이 경기에 대한 네. 방향성이 좀 하강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있어요. 전망은 내려갑니다만 네. 실제 팩트, 그러니까 지금 발표했던 시점 그대로 있거든요. 다만 이제 멀티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죠. 실적을 보고 투자하자.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훼손된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 크게 훼손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는 건 오케이인데 너무 과도하게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종목들, 특히 빅테크들에 대한 관심은 좋은데 뭔가 좀 없는 걸 채워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금융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뱅크 어메리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것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9월 2일 날 나오고 있는 공익지표 전에도 수많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계속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건데 아마도 75bp에 대한 부분보다는 월가의 분위기가 0.5로 가는 분위기가 확연하니까요. 네. 조금씩 상승이 좀 하락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 13일 날 CPI 발표와 더불어서 확정적으로 금리가 정해질 거로 보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시길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부사장님이 이렇게나마 함께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장 부사장님 다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장 부사장님 나오시니까 이렇게라도 뵈니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댓글들이 쭉 있어가지고 여전히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장 부사장님을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장 부사장님 실제 출연하시는 거는 이제 너무 어렵죠. 사실 밤에도 하시고 아침에도 하시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상태라서 배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종종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안주가 고맙습니다. 보면은 제가 장 네. 부사장님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데 이렇게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줄 알겠어요. 오늘 좀 급작스럽게 아닙니다. 예, 예. 나오셔서 많이 좀 예. 긴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 부사장님은 긴장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혹시 김장 아닙니까? 김장? 김장은 예, 김장은 겨울에 아직 하죠. 멀었습니다. 네. 겨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오늘 화상으로나마 함께 만나봤고요. 우리 장 부사장님은 매일 밤 오후 9시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라이브에서 이제 메인 진행자로서 활약을 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 장 부사장님의 컨텐츠 그리고 참 입담 그리우셨던 분들은 매일 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불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의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은 얼른 출근 준비를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메르스증권의 김웅 부장님과 함께 이 연준, 그러니까 파월의 이번 발언이 왜 이렇게 강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젯밤 이제 김웅 부장의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CPI에 대해서 이제 뭐 8.5냐, 뭐 이전에 9. 몇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준이 2%를 이야기한 거는 CPI가 아니고 PCE라고 합니다. PC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부분을 어저께 함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CPI도 있고 PCE도 있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비율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뭐 집가, 뭐 이런 비율들을 몇 %씩 이렇게 따지는데 PC는 보통 보니까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우리가 보통 집값을 굉장히 많이 CPI는 30% 이상을 담는데 PC는 그것보다는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단이 다르거든요. PC는 6% 수준인데 CPI는 8% 수준이라는 거 약간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8에서 2까지 가는 거는 6이 걸리지만 6에서 2까지 가는 거는 4 정도면 되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나 하는 위로가 좀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차이점 함께 챙겨보시면서 그 2%가 8%에서래? 라고 하면은 뉴스 안 보신 겁니다. 예, PC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부사장님 방금 전에 출연하셨어요. 그러세요? 네, 살짝 네. 왔다 가셨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네, 그는 가셨습니다. 밤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 뉴욕 증시 어젯밤 분위기가 보니까 그냥 눈치 보더라고요. 눈치 봤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요일 날 많이 하락한 날, 그다음 월요일 날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선방하면서 막판까지 S&P 500 다우가 이제 플러스 시도를 몇 번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뒷심이 부족했고요. 물론 나스닥은 계속 좀 흘러내렸습니다. 별로 반등을 못했었는데요. 결국 힘이 부족했는데 힘이 부족한 거는 이제 다들 이제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네. 두 가지의 이제 이슈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거,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물론 오늘 지금 막 계속 거래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보합이지만 오늘 결국 2002년이요. 200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갔다 오니 그에 따른 영향이 광범위하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취약한 섹터는 어찌되었건 성장주가 많이 몰려있는 기술주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일부, 그쵸. 그리고 이미소모지 일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가 여러 번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기회 되면 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11개 섹터 중에요. 물론 S&P 500에서 미국 매출이 60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해외 매출이 40이거든요. 그렇지만 11개 섹터 중에서 해외 매출이 가장 많은 것이 또 IT입니다. IT. 예, 그리고 IT 중에서도 또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두 달 새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금년 1월 이후에 이런 미국 주시장에 결국 약세, 그리고 약세장 베어마켓까지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경험했던 분은 그나마 처음 겪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당황스럽거나 당혹스러운 정도가 다른 분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달러 20년화 최고치 3대 주사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거든요. 이 그림 장기 그래프가 되겠는데 미국 달러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고점을 오늘 치고 약간 내려와서 마이너스 0.04, 뭐 플러스 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2002년 9월이거든요. 요 시점이요. 9월 이후 최고가를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행복한 사람은 어제 이제 부산이는 잠깐 다른 쪽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달러가 올라서 행복한 사람은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서 은퇴하고요. 은퇴하고 어디 갔냐면 터키라든가 중남미에 가서 그것도 사 먹지 않고 거기서 논밭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의 해먹고 바다에 혼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 그런 분 제하고는 쉽지 않죠. 물론 극히 일부는 뭐 돈이 너무 많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이 너무나 많더라도 어찌됐건 외국에서 갖고 온 걸 미국에 갔을 때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가 한 2% 3%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견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한 것은 기본적으로 악재인식하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은 아쉽게도 이머징 마켓 뭐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자산 투자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나라가 요즘 제일 많이 좀 환율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요인.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에 약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당장에 보면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아주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그렇게 되기에는 뭔가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이고 각국 정부가 모여서 달러의 초강세,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뭐 엔화 약세라든가 엔화 강세 뭐 대비하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고인플레이션을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리를 좀 올려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은 소비라도 왕성해서 그랬다는데 우리나라는 소비가 왕성한 적이 없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지금 예전과 달리 지금 제2의 냉전 시대 뭐 이런 하면서 각국 정부에서 각국의 힘을 발휘하면서 자국으로 자꾸 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자국으로 올 때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오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갈 때 본인은 몸으로 가죠. 자기 몸으로 가지만 항상 뭐가 갑니까? 투자금이 가죠. 투자금이 간다는 건 US 달러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판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이 모여서 합의하고 뭐 이런 거가 지금 상황은 약간 아니죠. 물론 이것도 전쟁도 끝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꺾이면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가 내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은 그렇게 해야 될 계기가 물론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모르겠으나 제가 피상적으로 저 같은 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중에 또 그런 거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을 저희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특집으로 몇 분 그런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모여서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다음 주니까 한번 살짝 힌트를 주시죠. 저희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진짜요? 분이 계시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모시기로 했고 그 뭐냐면 특집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분들 몇 분을 제가 섭외를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새벽이라서 힘듭니다 지금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첫 번째로 와주실 분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도 엄청 존경하는 네. 김영욱 교수가 나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원래니까 혹시 저희 커뮤니티에도 한번 뮤직 올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김영욱 교수 질문을. 여러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네. 미리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10년물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6월 말 이후 처음으로 3.1%가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거기다가 2년물 금리는 금일날 더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2년물 금리도 지금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지난번에 최고치를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물은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 6월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셔서 6월 이후에 처음 미국 주식 하셔서 그냥 또 바닥에서 잘 사가고 올라간 것만 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임의소비지가 올라갔고요. 그 빵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금리 상승이란 것이 도대체 기술 성장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이해도 어려운데 아마 그림으로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한눈에 딱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림을 딱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금리랑요. 기술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주십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또 소프트웨어가 약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항상 PR을 더 높게 잡는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멀티플 더 높게 받고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10년물 금리가 파란색의 위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고요. 요거 이제 아래쪽이 소프트웨어인데 크게 보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은 올라갈 때 주가는 떨어지는 법이고요. 내려갈 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길게 보건 짧게 보는 맞습니다. 분명 길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맞는데 짧게 보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늦냐는 건 약간 다르겠으나 그냥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소프트웨어만 하면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래프는 더 직관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QQQ 그리고 TQQQ 세 배짜리 역방향 정방향 TQQQ SQQQ의 기본이 되는 것이 나스닥 100인데 1등부터 100등의 나스닥 100이거든요. 딱 그겁니다. 이게 더 아주 극명해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데칼코마니네요. 데칼코마니가 그 있잖아요. 우리 물감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접었다 그거네요. 예, 데칼코마니처럼. 저는 약간 어려운 말을 그걸 잘 못 알아듣어요. 이거 뭔지는 알지만 뭐 들어는 봤지만 저 쓰지 않는 말인데 그래갖고 제 집에서 맨날 그럽니다. 당신같이 상식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예, 진짜 지식이 있으시니까 됐습니다. 진짜 저는 상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10년물 금리랑 아래가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10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더 극명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죠. 요게 요 표시된 거는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를 보여주는 올라갈 때. 근데 저 이제 나스닥백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리 그럼 그들의 실적이 좋아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가요? 전체적인 시각이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의 가장 큰 차이 혹시 아세요? 가장 큰 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주관하는데 S&P 500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미국 기업만 모아도. 네, 미국 기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 쇼피파이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S&P 500은 그렇고요. 나스닥에는 이제 외국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캐나다 기업.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S&P 500과 나스닥 100에는 뭐가 잘 안 들어가냐면 금융이나 에너지가 상당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약간 또 큰 게 있고요.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건 미주미에서 할 때면 저희가 기분이 좋으면 퀴즈 하면 선물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 왜냐면 너무 많이 맞추시면 저희 파산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S&P 500에 힌트를 드리면 테슬라가 2020년 말에 편입됐잖아요. 그때 왜 편입됐어요? 흑자 전환하고 3분기, 4분기 연속 흑자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나스닥에는 나스닥은 흑자 적자 관심이 없어요. 실적은 상관없다.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랐죠. 왜냐하면 나스닥 100은 그 한참 전부터 테슬라가 들어있었어요. 그쵸.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 3개 정도 차이가 아주 주요한 차이라고 보는데요. 딱 이런 10년물 금리와 나스닥 100이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많이 포함되는 기술주 물론 바이오도 들어있고 다 있지만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많다. 요까지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 약간은 머리 아프다. 그거는 좋고 나쁘는 게 차이는 있겠죠. 좋고 나쁜 게 차이는 있으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호재니 악재니 하면 그 완전 악재 인식하는 거는 좀 이런 시험 볼 때 보면 화살표 위아래를 시험 보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악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고서 SQQQ를 그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 그거는 네. 저는 뭐 그 권하지 않죠. 다만 그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면 비트코인도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트레이딩 영역이 되겠고요. 뭐 아이온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셔야죠. 예. 자,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를 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애플. 네, 애플은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 이제 방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보다는 덜 떨어졌죠. 그렇지만 오늘 세부는 뭐 1%, 뭐 2% 정도 떨어진 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먼저 기술주 대표적인 것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준 거는 아이폰에 뭐 4가지 모델이 나오고 애플워치 신형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에어팟을 얘기하는데 그거 나올지 조금 이따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는 왜 안 나와요? 작년에 올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벌써 지금 9월이 다 돼가는데. 나온다는 기대를 했었죠. 나온다는 기대가 있고 뉴스가 얘기를 했지만 블룸버그 빨대. 제 기억은 블룸버그는 한 번도 올해 가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블룸버그는 내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엔 나오려나? 예. 내년에 나오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뭐가 나오든 한 번씩 사보잖아요. 그럼 애플의 매출에 어쨌든 뭔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벌써 7년 전에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하기 전에 예전에 딴 것도 몇 해 좀 이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머니투데이랑 같이 뭘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명 안 될 때 제가 구글 글래스를 샀어요. 그때 그 사실 뭐 효용성이 있으셨나요? 아, 구글 글래스를 처음 났을 때 네, 그게 네. 한 1,500불 정도 네. 했을 때 그 직구에서 샀어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찍어놔서 네.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지금 5만 뷰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 글래스로 보는 하루의 뭐 기자 이야기 그런 걸 같이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딱 TV란 걸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DDA 딱 TV요. 딱 이거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제가 그때 한 거는 그때 열이 좀 많이 나왔고 좀 힘들었고 그래갖고 그때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그 당구 좋아하세요? 당구 못 쳐요. 못 치세요? 저는 뭐 예전에 쳤지만 안 치지만 김가영 선수라고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또 섭외를 했어요. 그 영상이 제일 많이 본 겁니다. 제가 거의 5만 뷰를 왔는데 자꾸 3,000% 가는데 아니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까지 말씀드리면 김가영 그 프로가 네. 구글 글래스를 치고 그때 풀당구를 쳤어요. 그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보통 하기에는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쵸. 많이 더 편해지면 7년 전 얘기니까 그게 지금 나오면 좋아지겠죠. 저는 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안경을 끼면은 앞에 스크린이 쫙 펼쳐져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그러면 좋죠. 네, 기대해 그건 보도록 그렇고요. 하겠습니다. 애플이 1.3% 내렸고요. 테슬라도 1.1%.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일스포스가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IT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그리고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같이 가이던스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가 마이너스 3%가 세일즈포스 났고요. 알파벳도 다 비슷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1% 가까이 0.8%가 내려갔고요. 엔비디아가 2.8% 내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약세 흐름, 기술주의 부진이 되겠고요. 마침 엔비디아는 저희가 월거지에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처방전이라고 해서 요즘 새로 저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처방전이라고 거 했는데 월가보지 올려놨거든요. 아니 너무 와서 다른 거 홍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좋기 네.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월가워즈 엔비디아 처방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다시 지금 97달러, 1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좀 공급자에 약간 이슈가 있었고 다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유가가 4%나 급등해서 97달러로 회복했죠.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공교롭게 보면 6월 말 이후 있죠. 6월 중순이 처음으로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요. 지금까지 보면 연간으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올라간 섹터가 에너지지만 에너지가 한때 60%까지 올라갔다가 20%로 훅 떨어진 거가 6월 중순 이후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6월, 7월에는 다른 섹터가 다 올랐을 때 에너지가 제일 안 좋은 섹터였는데 지금 8월은요. 에너지가 유일하게 플러스 난 섹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좀 반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같이 매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구조인데 기술주가 좀 약하고 에너지가 반대하는데 뭐 영원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은 돌고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은 포트폴리오도 분산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전 기본적으로 맞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까지 보여드리면 천연가스도 약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진정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특히 겨울 시즌으로 가면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유럽은 뭐 80% 이상까지 비축을 해둬서 올 겨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잠궈버리면은 에너지 전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으쌰으쌰해서 자라서 전쟁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은 벌써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고 뭐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유주, 엑소모빌이나 뭐 기타 종목들의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시장과는 정말 역행하는 움직임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엑소모빌이 2.3% 올라갔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도 뭐 강보합 정도 올라갔는데 이 그림이 다 똑같은 그림이다. 지금 여기서 6월 중순, 딱 6월 16일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때 나머지들이 아래에서 올라갈 때 얘는 쉬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엑슨모빌이 최근에 또 좀 슬렁슬렁 올라가면서 오늘 97달러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엑슨모빌보다 항상 요즘 대표 주자 되는 것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잖아요. 또 2.3%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찍고 왔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요? 아니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어떤 거로요? 버크셔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한 주.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요새 떨어졌길래 저는 그냥 계속 모아가는. 한 주 더 사셨어요? 예, 그래야죠. 예. 조금 떨어지면 계속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돈 버신 분입니다. 지금. 그럼요. 네. 그렇게 진짜 잘하시는 거고요.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모아가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다만 이제 주식을 어떤 걸 모아가느냐 문제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올 초부터 한 2, 3월부터 계속 일관되게 하는 거잖아요. 3번, 4번을 떨어지는 때마다 계속 사면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환율이 한 20-30% 올랐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환율을 상쇄하면서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환율은 여기에서 사실 한 향후 5년 내로 보면은 이게 고점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1,200원대도 고점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이 잘 안 되죠. 물론 5년 정도 지나면 전 1년 후에도 이거보다 항상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은요. 그렇지만 그걸 저의 미천한 내피셜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100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좀 한 80 남네요. 그럼 80이면 앞으로 8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인생이 남았는데 환율이면 환율, 가격 단가에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이제 초보나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뭐 애들이 있는 부모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매번 보면 디즈니를 사줄까 애플 사줄까 그러면 저는 지수를 사주라 그러잖아요. 지수를 제가 주수 자체를 목표로 세우라고 합니다. S&P 500을 제가 얼마라고 얘기해 주거든. 400달러 정도 한다 그러면 매달 한 주씩을 모아줘라. 그래갖고 1년 동안에 보면 12주. 아니면 애플이면 매달 해갖고 한 1년 동안 6수를 사두거나 그렇게 주식 수를 모아가는 거.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장기 투자해야지 이기는 거지. 금액 가지고 기준으로 지금 올라갔으니까 좀 덜 샀다가 팔았다 샀다. 모르겠어요. 본인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이면 될 수 있지만
정기 적금 들듯이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모아주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보다는 주식수를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A주 아니고요. B주입니다. 월간 시각 좀 보도록 하죠. 네, 월간 시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그래서 세넥이란 분인데요. 지금 주식 투자는 유의해야 될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각이 보면 다 6가지 얘기가 완전히 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4.5%까지 기준금리가 올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0bp만 올리면 된다, 아니면 150bp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데 이분은 약간 높게 보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4.5%까지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서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75bp도 한 2번 정도 올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한참 올려야 됩니다 지금요. 그럼 상당히 마음 아픈 얘기죠. 참고적으로 제프리스는 4%가 이번에 목표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두 번째,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것이 기술주, 예를 성장주, 특히 기술주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엮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의 상승이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양적 긴축 시대에 들어서 있잖아요. 지금요. 긴축의 부담감이 현실화되는 시기에 들어서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ISM 제조업의 지수의 부담. 그것은 투자에 대한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 경기 회복의 초기에 좀 회복.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직역을 해서 그런데 6월 중순에 먼저 회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좀 올랐죠. 그리고 자동차 좀 은근히 좀 올랐고요. 특히 은행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은행주 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또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올라갔던 쉬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다들이 기술적 의미를 다섯 번째 얘기했고요. 여섯 번째는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의 우려에 따른 소비자의 투자라든가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웰스 이펙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내 지금 자산이 내가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가장 크죠. 미국도 사람들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그거의 가치가 지금 보니까 계속 집값이 예를 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집값이 약간씩 떨어지고 미국도 약간 좀 슬로우하고 우리나라 좀 일부 지역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면 현실적으로 내 자산 가치가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집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주위에 보니까 8억을 떨어졌대? 이러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기가 쉽지 않고 개인들도 그리고 심리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10억 있었는데 8억밖에 안 돼? 더 떨어진대? 야 이건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6가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주식 투자에 약간 유의해야 된다는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분의 얘기도 엄청 말이 되는 겁니다. 말 들어보면.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의 얘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시장의 부진은 이거 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거기다 전쟁의 결과가 나온 것도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결국 2-3년 만에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통화 금리를 지금까지 4번 올렸고요. 거기다 잠시 전에 얘기했던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반기 주시장을 떨어뜨린 요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저도 어느 정도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또 하반기의 주시장은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시각은.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상반기에 지금은 그런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락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년도를 봐야 돼. 내년도 이익 성장이 꺾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은 여전히 마이클 윌슨이 여전히 더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살짝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산대 지나고 보면 올해도 이익점만 계속 뭐 안 좋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2분기도 결국 한 7%에서 8% 정도 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8%, 9%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다만 이제 내년도의 전망이 적게 보는 거는 골드만사는 3% 늘어난다. 그리고 전체 평균 6%에서 7인데 지금 5%가 안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두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 다시 역전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난주는 다시 이익점만 하향되는 기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나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우상향이
대부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IT나 커뮤니케이션 쪽에 목표치가 전망치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앞선 논리랑 비슷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결론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지금 골드만삭스 전부 다 내년도 이익 전망이 5% 이내를 대부분 얘기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겠죠. 모든 것이 포함된 거죠. 근데 만약에 리세션이 들어가면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쵸. 리세션이 들어가면 이건 감히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결론은 뭐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고용 보고서 다다음 주에 나올 CPI 그리고 FOMC까지는 뭔가 지금 몸을 움츠리고 눈치를 보셔야 되는 시기다.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제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시장이 어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는데 당분간은 한 보름 정도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옆자리에 누가 없어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데 저는 지금 21,921분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1시간 꾸려봤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저는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